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올해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구제의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모시고 세무사제도 혁신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장 구제입니다. 네, 올해 6월에 선거를 치르고 회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제가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7월에 이제 집행부가 공식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뭐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간에 이제 제가 회장이 돼서 하고 싶었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우리 세무사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세무사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사업 현장 문제, 또 그리고 저희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 제도 부문에 있어서 정말 제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 오늘 회장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세무대학이 입학도 굉장히 어렵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스카이 정도 돼야 된다 예. 이런 급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글쎄, 뭐, 저는 뭐, 세무대학이라는 데를 뭐,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다든가, 뭐, 가서 전문성을 뭐, 길러야 되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뭐, 가정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제 누님하고 같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고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하숙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학교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세무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 하셨던 분이 너에게 딱 맞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추천하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사실 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뭐 사실 괜찮게 했는데, 그래서 세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세금이라는 게 뭐 주산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회계를 해야 되고, 네. 부기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적응을 못해서 네. 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든 지금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게 그렇게 세무대학이라는 정말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학교를 가게 된 것이 네. 저에게는 큰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엄청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적성에 맞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무대학이 아까 제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네. 정말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입학해서도 학습 강도도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성에 안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구체적인 뭐 에피소드 생각나는 네네. 거 있으세요? 예, 저희가 그 학교가 이제 사실 이제 좀 재정역군, 뭐 국방을 위해서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그 군인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육성을 하고, 또 이제 경찰은 경찰대학을 만들어서 그렇죠. 정말 그 경찰의 그 지휘부를 또 구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력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 공채라든지 일반적인 채용으로
공직 이제 세무공무원을 육성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특히나 이제 개발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대로 좀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을 좀 육성하고자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문과생, 극문과생이거든요.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대학이라는 데서 요구하는 뭐 회계학, 부기, 뭐 주산 이런 것들은 거의 완전히 이제 까막눈 수준이고 네. 기초가 되는 이제 수학이라는 거의 50점을 못 넘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굉장히 수리 개념이 부족한 그런 네. 학생이었어요. 그래 그런 친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사실 잘 적응할 리가 없죠. 뭐 가정 형편 때문에 그쪽으로 가긴 했지만 네.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매일 뭐 주산 하라고 그러고 회계학 하라고 그러고 뭐 부기 자격증 따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자퇴를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정에서 이렇게 게시판을 보니까 네. 학보사 기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학보사 기자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기를 한번 지원해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학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글도 쓰고, 이 학보사에서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제, 거기에 전념하면서, 1년 반 이상이면 예, 거의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학보사 기자를 하는 덕분에.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학교 생활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 속에서 힘들었지만 돌파구도 찾으셨고 그 돌파구를 통해서 졸업을 또 무사히 하셨네요. 예, 졸업시켜주신 거죠. 졸업하고 이제 세무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문과 적성이 굉장히 또 세무 공무원한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뭐 세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걱정하고 고통을 받았던 회계학이나 뭐 수리 개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세무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여기 법률 방송인데요. 네. 법률입니다. 법률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법률이죠.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세금을 매길 거냐 말 거냐,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다 세법이라는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세무는 수리 개념이고 회계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법률이었다는 거를 갑자기 이제 일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네, 실무를 하다 보니까 네. 수리 개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까 생각하고 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법 두꺼운 세법전이 있잖아요. 네. 그 세법전을 몇 개 조문을 가지고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법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실무를 많이 해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세무가 법률하고 너무 밀접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땅과 하늘 차이로 네. 정말 그렇게 극과 극으로 결과가 굉장히 결과가 달라져요. 달라져. 그러게 세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법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문 과목이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제가 세무대를 안 갔다면 법대를 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는 그 분야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고 동경하고 네. 있었는데 오늘 또 법률 방송에 나오게 됐네요.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정말 눈이 확 뜨인 거죠. 와, 이거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법, 뭐 헌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거의 뭐 누가 보나 똑같은 정도의 아주 정형화된 그런 뭐 정말 해설서나 판례나 이런 것도 있을 정도인데 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외연을 가지고 있고 사고의 폭이 있냐에 따라서 세법의
폭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보면 세금이 나와. 그리고 엄청나.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나와. 이렇게 네. 판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네. 똑같은 법인데. 네. 그러니까 조금만 세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법률의 해석 능력이나 적용 능력이 있다면 네. 정말 막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고 매일매일 신바람 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세무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 세무사 시험을 또 보신 건가요? 예, 그렇게 뭐 이제 세법에 대해서 정말 매력을 느끼고 뭐 재미있다 보니까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세법 공부하고 막 매일매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무사 시험도 봐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사 시험도 봐서 이제 뭐 쉽게 좀 합격을 했어요. 그 자기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엄청 공부의 즐겁게 일환이다 하셨겠어요,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세무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이제 의무 복무 기간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합격하자마자 바로 이제 네. 세무사로서 이제 출발한 거죠. 세무사가 되시고 나서 네.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옆에 많은 네. 책들을 놨는데 네. 특히 요 제일 위에 있는 두 권 잘 네. 보이게 놨습니다. 예. 납세자 권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금 알아야 바꾼다. 이 두 권은 네. 보통 일반 시민들, 국민들 네.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가게 된 거는 뭐 억지로 가게 됐지만, 본의 아니게 가게 됐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와, 이거 세금, 조세, 세무, 세무사.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천직이고, 와, 사명으로도 이제 느껴진 거죠. 뭔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도 너무 신나고, 또 그 일 자체가, 그냥 뭐 직업으로서, 돈 벌기 위한 직업으로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 이거를 공부하고, 실무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내가 분명히 뭔가 사명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세금이라는 분야, 많은 분야가 있는데, 세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신 거는 분명히 이 세금의 제도, 그 다음에 세무 행정,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납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이제 세무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네. 국회나 입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제가 좀 바꾸겠도록, 그분들한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구나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에 가서 제가 이제 학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의 뭐 각종 위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조세 전문가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제 납세하는 부분에 대한 뭐 납세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납세 권리라고 저는 하는데요. 납세자 권리. 권리? 예. 네.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 그리고 의무와 거의 동일한 납세자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또 납세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어떻게 세금을 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입법이나 행정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제가 이제 사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세자 권리에 대한 이제 전문가 또 이제 조세 절차.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을 정부라든지 입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뺏기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금이라는 건 원래 본원적으로 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생기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생기는 경비를 같이 분담하기로 한 약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뺏어간다든지 내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 정도 경비 들어가니까
조금씩 나눠내자. 네.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내고, 뭐, 좋은 일 있는 사람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기꺼워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세금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네. 세금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기로 한 약속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성원들이 생기고, 또 기분 나빠지는 네. 금 생기고, 이런다는 거는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세금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게끔 하는데,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꾸자. 네. 세금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또 세금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위임받아서 이분들이 국민들이 위임을 해줘가지고 너는 이렇게 걷어. 근데 그거는 우리 약속대로 걷어야 돼. 뭐 정말 우리 기분 나쁘게 걷거나 다른 비용을 막 들이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를 또 잘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저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서도 몇 가지를 좀 제가 살펴봤었는데, 네, 네. 세무사 고시회장 시절에는 마을 세무사 이 아이디어를 또 서울시에 제안하셔서 서울시 대시민 서비스로 키우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할 세금을 좋은 커피로 또 매개로 전달하는 커피 볶는 세무사로 또 사진을 봤는데 바리스타 같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바리스타입니다.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예, 자격증도 있고요. 예. 이런 로스터도 합니다. 로스팅도 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세요.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희 세무사들의 그 업무나 활동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지방세 분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세무사들이 이제 전문성을 이렇게 함양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도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세무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세무사를 잘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국민들한테 그 전문성으로 이렇게 세금 제도에서 알려주는 게 그 잘 못하고 계시니까 세무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에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좀 하겠다. 상담도 해드리고 뭐 불복 청구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서민들이 세무사를 쓸 수 없는 분들, 네. 돈을 내고 세무사를 쓸 수 없거나 본인이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게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대국민 서비스도 되고 네. 저희들도 이제 전문성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한 1년 반 만에 빅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서울시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전국화하자 전국 지자체에 다 보급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한 1,500명 정도의 와. 세무사. 저희가 세무사가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가 되는 거죠. 그 많은 세무사님들이 전국의 기초단체까지 지자체별로 마을 세무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신데요.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사회적 역할,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최고의 우리 세무사 브랜드가 됐고요. 네. 저도 덕분에 하여튼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와,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커피 볶는 세무사는 사실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사실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를 하시는 특정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아주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상대를 하잖아요. 네. 이제 폭넓은 그 대국민 상대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분들만 이렇게 교분하는 게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좀 가까이 세금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었고, 저희 사업장에도 이제 우리 그 요즘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문화가 네. 아주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려면 이제 카페를 같이 사무실하고 융합을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와 저희 사무실을 세무법인을 같이? 같이 융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도 자격증도 자격증 따고 따시고. 네. 뭐 기왕에 하는 김에 이제 남한테 받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로스팅까지 다 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로스팅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와.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선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당선되신 게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에 의하면 당선된 게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회장 선거가 내가 당선 확률이 좀 떨어지면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셨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우리 세무사 업계에서는 이제 세무사 회장을 하려면 한 2,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최소. 왜냐면은 이제 저희 세무사들은 변호사나 회계사하고 좀 달라서,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네. 16,000명 정도 회원이 있고, 그리고 지방회 조직이 있고, 또 각 지역회 조직이 있습니다. 7개 지방회에 130개 정도의 네. 지역회 조직이 있는데요. 그리고 각 그 회 안에 세무사들이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 회원들한테 인사를 가서 제가 나오려고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사실은 뭐 회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알릴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 3년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서 다 찾아뵙고 준비를 해야 될 세무사 회장인데 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세무사 회장에 나오겠다고 이제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세무사 회에는 단 한 번도 네.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무사 회장은 물론이고 세무사 회에 대해서 뭐 걱정하거나 그 문제를 제가 삼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뭐 제가 이제 신앙이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저희 목사님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인데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제가 세무사회하고 저 관계도 없고 제가 무슨 세무사회도 좀 뭔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정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내 인식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꿈도 그렇잖아요. 뭔가 생각이 있어야 그런 꿈을 꾸잖아요. 네. 꿈꿀 때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제 세무사회를 그러니까 떠오르셨어요? 맡아라. 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너가 할 일을 하고면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다. 다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세무사 회장이 그때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는 생각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시작만 하면 다 해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제가 딱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거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계속 그 생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제 기자한테 제가 세무사 회장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선거 6개월 지명도도 없고, 네. 지명도 6개월 전이죠, 거의. 국회나 정부나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완전히 열애 후보, 1, 2 후보가 있잖아요. 네.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제가 혁신의지가 있다고 보시고 네. 정말 한번 맡겨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승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를 안고 제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하루도 정말 쉬지 않고 그거를 정말 우리 회원님들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구재희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같이 신이 나고 뭔가 같이 에너지를 얻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회장님의 뭔가 매력이자 마력?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으로서 세무사 제도와 이 세무사회의 혁신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지 그 계획과 비전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